옛날 어느 마을에 덕파리와 칠복이가 주막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파리가 칠복이에게 말을 건네는데 자네 그거 아는가? 뭐 말이야? 주막주인 과부 순실댁 말이오. 이 여자가 글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승부욕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하면 안 빼고 한다더군. 근데 그래서 뭐? 저번에 돌쇠 녀석이 술내기 하자 해서 그날 술내기에서 이겼다더군. 그래서 그날 순실댁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주 그냥 거시기 했다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한번 도전해봐. 이봐 순실댁. 그러자 순실댁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요? 술 더 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이기면 2냥 주고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자네 방에서 밤새 그거 하는 걸로. 줬어. 근데 뭐로 할 거요? 그건 순실댁 자네가 정해보시오. 그렇다면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해봐요. 그럼 밤새 하게 해줄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네. 못생긴 년,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러운 것, 전혀 화 안 나? 돼지 같은 게. 그러던지 말던지. 아따마 진짜 독하네 독해. 그럼 2냥 주시오. 그렇게 2냥을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칠복이가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이번에도 뭘로 할지 자네가 정해보소.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아이 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 귓구멍에 족발을 쳐박았나?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이라고. 뭐라고? 아 이런, 내가 전내줬어. 내가 이겼지? 그럼 오늘 밤에 잘 부탁하네. 아잉 몰라, 미천 단단히 가지고 와. 아니 뭐야, 돈 주고 하는 거였어? 하니 순실댁이 어이없다는 듯 뭐야, 밤새도록 노름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실 순실댁이 승부욕이 강한 이유는 바로 노름에 환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늙은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니 미래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갇혀 있었다. 그래서 늙은이는 젊은 사람에게 인사한 다음 물었다. 안녕하시오. 대장부가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오는 일은 보통 있는 일이지. 헌데 젊은이는 무슨 죄로 들어왔소? 이 물음에 젊은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글쎄요. 노인장, 나는 그냥 엎드려 잠을 잔 것이 죄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노인장은 무슨 죄를 지어 그 연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자신의 내력을 설명한 다음 노인의 죄목을 물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일세. 길가에 놓여있는 새끼 한 토막을 집어온 것이 죄가 되어 들어왔다네.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죄목을 말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아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먼저 노인이 물었다. 그런데 이복의 젊은이, 잠을 잘 때 엎드려 잤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법도 있나? 나는 엎드려 자도 아무도 말하지 않던데. 그 참 이상한 애 그려. 노인장, 들어보십시오. 그게 말입니다. 내가 엎드려 자는데 어떤 부인이 홀딱 벗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그 위에 엎드려 잤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에는 젊은이가 물었다. 그러면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새끼 토막을 집어왔다고 감옥에 들어왔소?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새끼 한 토막이 놓여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새끼 토막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그 새끼 끝에 소가 매여 따라오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나?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에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눌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물었다. 아씨, 어젯밤에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 이에 신부가 말하길.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일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씨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말하자 신부가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극치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렇다면 아씨께서 오늘 밤 낭군님과 합방을 하실 때에
제가 문틈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께서 그 물건을 알아보신다면 극치의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로 합방을 하는데 그 즐거움이 극에 이르자 유모가 문틈으로 물고기를 살짝 보인 후 다음날 아씨에게 물었다. 아씨,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던가요? 하고 물으니 이에 아씨가 답하길. 길고 굴다란 것이 남자의 물건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 꼭 돌쇠의 물건이랑 비슷했어요. 아씨는 돌쇠를 통해 이미 극치의 맛을 알고도 남음이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양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졸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에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져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를 놓친 머슴 달봉이는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꼬마 녀석이 막대기로 뱀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달봉이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는데 야, 이 녀석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무릇 생명이란 모두 소중한 것이란다. 그런 못된 짓은 그만두고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이나 주거라. 이에 아이는 달봉이를 노려보며 말하길. 뭐라는 거야, 꼰대. 그렇게 말이 많으니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지.
그렇게 아이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저저 싸가지 없는 거 보소. 하여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나 때는 어른한테 말대꾸 하다간 빗자루가 남아나질 않게 혼났는데 말이지. 그렇게 뱀과 마주한 달봉이가 뱀에게 이놈아, 여긴 위험하니 다시는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지 말거라. 그러니 내 보금자리인 산에 올라가서 잘 지내도록 하거라. 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뱀이 갑자기 쏜살같이 달봉이의 거시기를 물어버리는데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에 고통에 화가 치밀어 오른 달봉은 아우, 저 싸가지 없는 뱀놈의 자식이. 내 앞으로 하루 3끼를 뱀탕만 먹고 소주도 뱀 소주만 먹어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도중 어떤 처녀가 달봉이 앞에 서게 되는데 이보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의녀인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오. 남사스러워 말하기 어렵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뱀에게 거시기를 물렸소이다. 어머, 그럼 빨리 독을 빼는 응급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어서 바지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다른 사내가 나타나 말했다. 멈추거라. 경험이 부족한 네가 독을 빼내다 오히려 독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할 테니 너는 어서 비키거라. 이복에 아무 걱정 마시게.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의원 하준이라네. 그렇게 달봉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전국에서 알아주는 땅꾼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 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허름한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색욕이 강해 밤낮으로 그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민망하여 서로 간에 미러를 정하였다. 임자, 오늘도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머,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여요? 그 말은 꼿꼿해진 남자의 물건이 이를 치른 후 흐물흐물 쓰러지니 이것을 외눈박이를 죽이자라고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외눈박이 도적이 한탕 후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이보시오, 방 하나 얼른 내주시오. 그렇게 도둑은 부부의 옆방의 방을 얻어 누웠는데 도둑질이 탈로 날까 신경이 쓰여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길 여보, 우리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래, 외눈박이를 어찌 죽이려고? 글쎄올시다. 어찌 죽일까요? 그놈 목을 손으로 꽉 졸라 죽일까요? 사정없이 주물러 정신없게 해서 잡아먹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먹지 말고 천천히 잡아먹읍시다. 여튼 옆방 손님이 깊이 잠들면 바로 죽입시다. 이에 크게 놀란 도둑은 관아에 자수하는데 사또 나으리 짐승만도 못한 이 부부에게 얼른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네, 비록 도둑질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또 그 외눈박이는 서방의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렇게 사또는 부부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쨌든 유명한 도적을 잡아왔으니 상으로 쌀 20섬과 관에 있는 최고급 장어 몇 마리를 내어줄 테니 열심히 외눈박이를 죽이도록 하거라. 이에 부부가 말하길 아닙니다. 사또.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어는 사또께서 드시지요. 하니 사또가 아니네, 슬프게도 내 외눈박이는 이미 10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네. 딸의 혼사를 앞둔 김대감댁 부인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대감과 상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감, 아무래도 사위될 사람의 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코가 좀 크면 어떤가? 아니,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건 괜한 소리여. 그런 건 다 미신이여.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쯤 되자 대감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허참, 그렇다고 장인 체면에 내가 그걸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아내가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이러면 어때요? 5월이 년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5월이가 워낙 그 방면에 도가 트여 있는 아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군. 대감 부부는 곧 5월이를 불러 앉히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그 일을 부탁했다. 5월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어야겠다. 예, 주인마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5월이는 대감의 사위될 남자와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5월이를 불러와 물었다. 그래, 해보니 어떻더냐? 그 말에 5월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님, 염려 붙들어 마십시오.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리 크진 않더냐? 그러자 5월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뭘요? 그것의 크기가 딱 대감마님 정도밖에 안 되던걸요.